그렇죠. 원자재 값이 올라도 세력이 안 보내면 안 가요. 왜냐면 원자재 값은요. 제가 카페에 그 수치를 올렸거든요. 우리 러시아 사태 터지기 전부터 원자재는 이미 올랐어요. 이 얘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딴 데로 샜네요. 원자재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자재가 왜 상승하냐면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자재를 계속적으로 기업들이 사용하는 거죠. 왜 기업이 원자재를 주문해서 사용할까요? 풀린 돈으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났고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거 안 일어나면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그게 다 연관이 되는 거. 화폐 가치 하락도 그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화폐가 흔하니까 가만두면 뭐합니까? 투자하고 뭔가 해야겠죠. 사람들도 돈 받았으니까 대출 나오니까 또 뭐 부동산 샀으니까 뭐 했으니까 이렇게 경기가 돌아가잖아요. 그 돌아감에 따라서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가 있었잖아요. 셧다운이 있었잖아요. 경제가 이게 맞물렸어요. 화폐 가치 하락과 보복 소비가 맞물려 갖고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사태 때문에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원자재 가격은 최근에 오버슈팅을 내긴 했지만 최근 한 달 전만 해도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니켈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금, 은은 반응이 없었지만 그래도 오르고 가격은 지켜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미 전체적으로 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시작이 되었죠. 작년 중반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많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전고점 영역까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오버슈팅 내버린 거예요. 곡물 가격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경제가 뭐다? 살아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실적이 좋잖아요. 기업들.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낸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코스피 기업들 중에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속 조명하고 있고 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마치 원자재 가격이 막 폭등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러시아가 완전 나쁜 놈들인 것처럼 나쁜 놈들인 건 맞죠. 근데 일방적인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가리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화폐를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엄청나게 유발이 되는 거고 경제가 긍정적이면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큰 손들이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화폐 가지고 있어도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자산이 뭐 200억이 있다. 여러분이 만약 200억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디에 투자하고 싶겠어요?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 다 오르고 있고 그렇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내 자산의 가치가 깎이는 거예요.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부자들은 손해보는 걸 싫어해요. 자산이 이미 많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크 집을 갔는데 5만 원에 스테이크 썰었는데 갑자기 7만 원 됐다. 상관없어요. 별로 상관없거든요. 기름값이 오른다. 이 과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IMF 때 경제가 너무 어렵고 환율이 올랐을 때 부자들은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쁜 놈까지는 아니고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죠. 왜냐면 기름값이 올라서 사람들이 차를 안 타고 다니니까 자기네가 너무 편했다 이거예요. 도로가 뻥뻥 뚫려 있어갖고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름값이 오르든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자산이 많은 큰 손들은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 손해보는 건 싫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상하고 이제 분산 투자를 갑니다. 분산 투자. 그래서 주식에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능성을 두는 거는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런 주식시장의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 지금 손실보는 종목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러시아 사태 때문에 주식이 흔들리긴 하죠. 당연히 흔들리죠. 왜냐하면 공급에 문제가 차질이 생기니까 공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급이 차질이 없어야 수익이 안정이게 되겠죠. 네,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뭐 계란값이 올라요. 그리고 쌀값도 올라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사업에 대한 그 불안감이라는 게 있고 이제 긴축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약간은 안정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긴축을 했다가 이제 지금은 추세가 안정화가 아니죠. 무슨 일 터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이제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계산을 다시 해서 계란값에 비례한
밥값을 올려요. 슬픈 이야기네요. 그죠? 밥값을 상승시켜요. 이제 5,000원짜리가 8,000원 되고 8,000원짜리가 10,000원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올리게 되면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 매출이 늘어나는데 실제로 남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근데 그들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죠? 사업을 하는데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예전에 150만 원에 만족했다면 이제 어떻게 벌어야 돼요? 300만 원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진율도 이제 높여가고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분들 또 골치 아프시겠습니까? 아프시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빵값도 오르고 다 오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긴축에 들어갔다가 긴축만 합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긴축을 통해서 이제 해법을 찾아내고 이걸 수익화로 연결합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그게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되는 건데 좀 몇 개월은 걸리겠죠. 근데 이제 또 큰 손들이 주식에서 손실을 보냐? 손실 볼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아시겠지만 세력이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이건 시간 싸움에 능하다는 거죠. 시간 싸움. 개인이 지는 이유는 뭡니까? 시간 싸움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떨어질 때 막 작전주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멀쩡한 회사, 멀쩡한 회사요. 그냥 최소 그냥 매출 잘 내고 기술이 있고 실적 있고 그런 회사를 이제 장기 투자로 들어가면요. 이제 주식 사이클에 의해서 결국 뭐 3년이든 5년이든 버티면 수익을 봐요. 그 구조로 돼 있어요. 주식은 어쩔 수 없이 그 구조로 돼 있어요. 이건 뭐 정론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누구나 아는 사실을 왜 못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당장 돈 벌고 싶어요. 당장 수익. 월 5%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당장 수익이고 월 100% 수익 보고 싶어요. 그게 주식하는 사람들 심리잖아요. 내가 1,000만 원 투자하면 당장 이번 달에 200만 원 벌고 싶다. 그렇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그 마인드죠. 마인드. 이 마인드니까 급등주 들어가고 테마주 들어가고 섹터주 들어가고 작전주 공부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3,000만 원 굴리는데 이거 5% 그냥 수익 봐봤자 별 느낌도 없어요. 사실은요. 괜히 마음고생만 하고 돈도 못 버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저런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장기 투자 아무리 해봤자 수익이 만족스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다 그렇지는 않죠. 예, 그러다가 이제 깨달음이 오시죠. 주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장기 투자로 가는 거구나. 이 관점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익을 봐요. 실제로 주식 개인 투자자 중에 어떤 사람이 수익을 보냐? 장기 투자로 해서 가치 투자식으로 해서 바닥에서 모아가는 사람들이 수익을 봐요. 그 사람들이 수익을 봐요. 응용이 된 게 세력주 가치 투자. 제가 주장하는 세력주 가치 투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야 실패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기업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실적이 없고 막 주춤한데 물가가 오르면 이거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나 기업들이 여전히 고용하고 있고 아직 사람들을 잘 채용하고 있고 예, 아직 우리가 일자리가 있잖아요. 마음 먹으면 그런 식으로 돼서 뭐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만 문제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